이번엔 글로벌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미국 현지의 생생한 분위기 정인설 워싱턴 특파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자, 밤사이 주요 경제 지표 가운데 소매 판매 지표가 공개됐습니다. 지금 시장 평가들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또 부채 한도 협상이 결국 큰 성과 없이 종료됐죠. 시장 평가들 그리고 현지 반응들 종합적으로 전해주시죠. 네, 먼저 소매 판매 소식부터 전해드리면요. 4월 소매 판매가 전달보다 0.4% 증가했습니다. 3개월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을 한 겁니다. 3월만 해도 전달 대비 0.7% 감소를 했었고요. 지난 5개월간 4차례나 전월 대비 마이너스였는데 이번엔 다시 이제 플러스가 된 거죠. 그래서 소비 지표를 통해서도 그동안 경기 침체를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었지만 아직 미국 소비는 죽지 않고 있다는 걸 다시 느끼게 됐습니다. 물론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했던 전문가 전망치는 0.8%여서 거기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휘발유와 자동차 등을 제외한 근원 소매 판매는 전월보다 0.6% 늘어나서 전체 소매 판매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요. 특히 신차 구매와 온라인 쇼핑 등의 지출을 많이 늘렸습니다. 레스토랑과 술집 매출도 크게 늘었고요. 그래서 여전히 미국인들은 여유 자금이 많다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소비는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는 것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소비 지표만 보면 아직은 그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뜨거운 노동 시장이 소비를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따라서 미국 경제가 최소한 올 상반기에는 침체를 겪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문제를 논의한 2차 협상이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깜짝 합의는 없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G7 정상회의를 위해서 출국하기 전날 메카시 미 하원 의장 등을 만났는데요. 9일에 이어 두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6월 1일이면 다음 달 1일이면 미국이 채무 불이행에 빠질 것이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날 회의가 끝난 뒤에 민주당과 백악관 쪽은 생산적인 회의였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반면에 메카시 의장은 여전히 입장 차이가 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양측이 오늘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지만 양측이 정한 대표를 통해서 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당초엔 일본을 갔다가 내일 일본으로 출발해서 호주까지 들러서 다음 주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예정이었는데요. 이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일정을 줄이고 이번 주말에 돌아올 것이다라는 뉴욕타임즈 등의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부채 한도 조기 타결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뉴욕 증시는 이날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부채 한도와 관련된 얘기들도 살펴봤고요. 최근 미국 현지에서 연준의 긴축 정책 이후에 사라진 이 사무직 일자리가 다시는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암울한 전망들도 나오고 있다는데 이런 전망 어떤 배경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한번 줄였던 일자리가 다시는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인데요. 미국 중앙은행이 긴축을 하면서 가장 먼저 일자리를 줄였던 업종이 빅테크와 금융이죠. 모두 사무직 화이트 칼라, 이른바 화이트 칼라입니다. 코로나19 때 가장 큰 반사익을 얻었으니까 긴축 때 다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인공지능 AI가 확산되면서 화이트 칼라들의 설 자리는 더욱 좁아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요. 비영리 단체 인플로이 아메리카에 따르면 올해 3월에 마감된 2023년 회계연도 기간 동안에 화이트 칼라 실업자는 15만 명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경기에 민감했던 IT 분야의 화이트 칼라가 가장 직격탄을 맞았죠. 미국 노동부 통계를 보면 IT 분야의 정리해고는 1년 전에 비해서 88%나 늘었고요. 금융과 보험업계의 정리해고도 55% 증가했습니다. 향후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화이트 칼라 일자리가 채워질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AI 기술의 상용화에 속도가 붙으면서 기업들이 화이트 칼라 노동 수요가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인력 감축을 진행을 했었죠. 페이스북의 CEO 마크 저커버그도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직원들의 빈자리를 채워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빈드 크리슈나 IBM CEO도 5년 이내에 인사 분야 등 친철 7,800명의 일자리를 AI로 대체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각종 현장에서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의미하는 블루 칼라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동부 자료를 보면 오는 2031년까지 식당 요리사라든지 패스트푸드 음식점 종업원들, 화물 운송자들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32,000 정도 달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블루 칼라 일자리는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한국경제신문 정인설이었습니다.